문제 1번. 다음 규칙에 따라 시행을 한다. 풀이와 함께 물음이다 하시오.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놓인 6개의 의자에 앉는데 이때 같은 성별의 학생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남학생 3명끼리는 구별하지 않을 거고 여학생 3명끼리도 구별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가 남학생을 뭐 A라고 나타내면 그럼 A라는 문자 3개가 있는 것과 같고 여학생을 B라고 나타내면 B라는 문자 3개가 있는 것과 같고 이렇게 6개의 문자를 의자에 앉히는 경우에는 일렬로 늘어뜨리는 경우가 같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이 문자로 대응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이때 더구나 각 학생은 손을 들거나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손을 든 학생이냐 아니면 손을 들지 않은 학생이냐를 이것은 구별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남학생 중에서는 손을 들지 않은 학생이 있고 손을 든 학생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AAA는 AAA가 있을 수 있고 AAA, 뭐 AAA 그리고 AAA 이런 가능한 경우가 있고 B의 경우에도 그렇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느껴지고 이때 손을 든 두 학생 사이에 손을 든 다른 학생이 없으면 그 두 학생은 이웃하여 손을 든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 대문자끼리는 그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뭐 B가 있고 이와 같이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손을 든 두 학생끼리는 이웃하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들지 않은 학생은 이웃하다 이웃하지 않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간주를 하겠다. 같은 성별의 두 학생은 이웃하여 손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규칙에 따라서 손을 들고 손을 들지 않은 경우에는 A 그리고 A, B, A 이와 같이 A와 A가 서로 이웃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걸로 간주할 거고 규칙을 따르는 모든 배열 중에는 그러면 이와 같은 배열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A 옆에 대문자를 쓴다면 B를 써야지 A를 쓸 수 없다. 그와 같은 규칙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태에서 위 시행에서 2명 이상의 남학생이 손을 들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규칙을 만족하면서 A 또는 A 그리고 B 또는 B를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 중에서 A가 2개 이상 대문자 A가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배열이 몇 개 있는지 그 순열의 수분의 순열의 수에서 그 확률을 구하라 그 뜻이니까 그 순열의 수를 우리가 모두 다 따져보면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 A하고 A 이 문자를 살짝 구별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손을 든 남학생 손을 든 남학생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손을 들지 않은 남학생을 A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손을 든 여학생을 B 그리고 손을 들지 않은 여학생 B라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은 그 가능한 전체 경우는 그 가능한 배열은 가능한 경우는 하고 그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모두 다 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져보면 첫 번째 모두 다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A, A, A 그리고 B, B, B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남학생들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이 상황. 그래서 남학생 중에서 손을 든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대문자가 A가 몇 개가 포함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세워 나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런 배열도 가능하고 두 번째 A, A, A 그리고 B, B, B 이와 같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경우에 그 가능한 배열의 수가 몇 가지인지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셀 거고 이 B가 대문자 B가 A에 대문자 A가 없으면 대문자 B를 우리는 안 써도 좋지만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2개를 쓰게 되면은 같은 성별의 두 학생은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규칙을 만족하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대문자 A를 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문자 B는 1개 이하만 쓸 수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두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대문자 A를 하나 썼다 그러니까 A, A, A 그런 상태에서는 역시 B, B, B 이와 같은 배열도 가능하고 그리고 A, A, A 에서 B, B, B 이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A, A, A 에다가 A에 B 2개가 있어도 역시 B를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 있으니까 B, B, B 이것 또한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능한 경우, 가능한 배열도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든 경우를 다 따져야 되니까 A, A, A 이와 같은 이 상황에서는 최소한 그 A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B가 대문자 B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B, B, B. 이렇게 6명이 남학생 2명이 손을 들고 여학생 1명이 손을 든 경우,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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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 B, B도 가능하고, 그리고 A, A, A에 역시 여학생이 전부 손을 드는 대문자 3개를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런 3가지 가능한 경우가 또 있을 거고, 그리고 네 번째, 남학생이 전부 손을 들어서 대문자가 A가 3개 나타난 경우, 그러면 B가 2개 이상 필요하니까 B, B, B 이것도 가능하고, 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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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B, B, B 이것도 이렇게 가능할 텐데, 그런데 그때 이 가능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세어 나간다면, 여기다 이제 그 각각의 수를 세면, 그러면 결국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의 빈자리 중에 어떤 3개의 자리에 A를 채울까, 그러니까 63가지가 있고, 따라서 20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경우에 의자에 앉는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를 셀 거고, 이때는 역시 순서를 어떻게 놔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6, 2, 3, 그리고 3자리 중에서 어떤 2개의 자리에 소문자 B를 놓을까, 3, 4, 2. 그러면은 역시 20 곱하기 3인 60까지 이렇게 그 경우의 수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경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도 6기까지다라고 그 경우의 수를 셀 거고, 이 경우도 A와 B가 어떻게 늘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전체 6개 중에 2개의 자리를 고를 거고,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의 자리를 고를 거고, 그리고 빈 2개의 자리 중에 어느 한 자리를 A를 줄 거고, 그리고 B를 줄여서 곱하기 2 해주면, 그러면 15 곱하기 6 해서 90에다가 1 곱하면 180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180까지가 있고,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BB가 있기 때문에 이 BB가 이웃하면 안 되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걸 좀 우리가 신경을 써서 B와 B를 먼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사이에 A를 반드시 놓을 수밖에 없어서 이와 같은 배열을 먼저 우리가 만들 거고, 그리고 B를 이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 중에 어느 자리에다가 B를 쓸 거고, 그리고 AA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 중에 어느 자리든 하나씩 또는 2개씩 놓을 테니까 그 경우의 수가 A를 몇 개를 놓을까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5,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그 A를 놓은 수를 x1, x2 뭐 이렇게 문자를 놨다라고 한다면 x5까지 이 합이 2가 되도록 하는 그 x1과 x2, 3, 4, 5의 해의 개수만큼 A를 2개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A를 놓는 방법의 수를 따라서 OH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경우의 수는 먼저 A, B, A를 이렇게 놓을 거고, B, A, B 이렇게 놓고, 그때 B를 소문자 B를 놓는 방법이 4가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에 A와 A를 놓는 방법이 O, H, 이가지.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만 잘 우리가 올바른 숫자만 잘 잡아주면 그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OHE가 6C2이고 15라서 15 곱하기 4인 60까지 이렇게 그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리고 AAABBB의 경우에는 이 바로 위에 따진 것과 지금 똑같은 경우라서 60까지라고 역시 그 경우의 수가 세워지고, 그리고 AAABBB 이렇게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가 각각 2개씩 있는 경우에 그때는 A라는 대문자를 놓고 B라는 대문자를 이 안에 무조건 하나 놔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대문자 B를 왼쪽에 놓을지 오른쪽에 놓을지, 그래서 이제 2가지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놨다라고 한다면 그때 소문자 A를 어디에 놓을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래서 A를 또 이렇게 놨다라고 한다면 소문자 B를 어디에 놓을까? 하나, 둘, 셋, 넷, 5, 6가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의 수가 되어서 역시 60까지 이렇게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셀 수가 있고, 이제는 A, AA, B, B, B 이렇게 대문자 B가 3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A를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정해지고 한 가지로 소문자 A를 하나, 둘, 셋, 넷, 5, 6개 중에 어디에 놓을까 해서 6가지 이렇게 그 경우의 수가 세워지고, 이때에도 역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가지고, 대문자 A하고 대문자 A랑 대문자 B가 3개씩 있는 경우에는 AAA가 있으면 BBB를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BBB 이렇게 놓는 방법 2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경우에서는 2가지.
그래서 그 각각의 가능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경우의 수가 각각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 값을 모두 더한 80, 140, 140, 320, 380, 440, 500, 500, 512, 514. 514가지이고 그리고 그때 2명 이상의 남학생이 손을 든 경우 그러니까 A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A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가 세 번째, 네 번째이기 때문에 120에다가 132, 134 이렇게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그 확률은 이 값분의 이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니까 514분의 134 따라서 2로 나눠서 257 257분의 67이다 라고 그렇게 그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것이다. 문제 2번 다음을 읽고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그래서 제시문을 보면 fx가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자 이제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문제 2의 1번 정수 a, b에 대해서 fx를 이렇게 a와 b로 정의했을 때 이 3차함수 fx가 가와 나를 만족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수 a와 b는 각각 이 범위에 있는 수이다를 얘기해 준 다음에 이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더구나 그 값들의 합이 12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저 3차 함수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가 0이다 라는 걸 쓰라라고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린 당연하게 그것을 쓸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fx가 극값을 가짐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러면 f'x가 0이다 라는 그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f'x는 그런데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b인데 이 값은 0이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를 갖는다. 따라서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으로부터 판별식 D가 b제곱 4a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16p 이 값이 따라서 0보다 크고 그러므로 a제곱이 4b보다 커야 한다. 이런 결론이 먼저 끌려 나오는데 그런데 당장 a와 b에 대해서는 a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이고 b는 0과 3 사이에 있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 정수 중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는 몇 개가 없어 보이니까 당장 a제곱이 a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일 때 이 값이 9가 되니까 4b가 9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져서 b는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네. 따라서 이때 a와 b 이 순서쌍은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b가 0, 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b가 1,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b가 2 여기까지 일단 가능하고 b는 0, 1, 2, 3 이 중에서 움직이니까 3은 될 수 없고 2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이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0이 돼야 되겠네. 또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에도 b는 0이 되어야 하고 a가 0인 경우에는 b는 어떤 값도 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와 b로서 가능한 값은 이것이다 라고. 일단 판별식 D에서 a와 b의 그 순서상의 후보가 먼저 정해지고 한편 그 fx하고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12이다 그것을 써서 a와 b에 대한 식이 더 끌려 나올 테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이제 간다면 또한 이렇게 이때 그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은 그 합은 그 알파와 베타에서 그 값을 갖기 때문에 그 알파에서의 또는 베타에서의 그 함수값의 합이 될 테니까 f알파 더하기 f베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는 당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써야 되겠다 싶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 그리고 알파 베타는 4b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알파 더하기 f베타
그런데 F알파가 알파를 대입하고 F베타는 베타를 대입해서 더해주면 3분의 1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나오고 A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4b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올 테니까 이 값이 그런데 10이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근각에서의 관계로 구해진 이 두 개의 식에 의해서 a와 b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합의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곱과 합 이렇게 되니까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그러면 빼기 3 곱하기 4b 곱하기 마이너스 2a, 이것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고, 더하기 a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4a 제곱 빼기 2b이고 빼기 8b, 그리고 4b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a 이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a 세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전개를 하게 되면 3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면서 8ab가 나오네. 여기서 4a 세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8 빼기 8ab가 나오고, 역시 빼기 8ab 이렇게. 이 값이 되는데 뭐 지워지면 이것도 약분이 계산이 되니까, 따라서 3분의 4a 세제곱 빼기 8ab가 되는데 그 값이 12. 따라서 4로 나누고 양변에 3 곱해주면 그러면은 a 세제곱이 되고 빼기 6ab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이 9 이렇게. 따라서 a 세제곱은 a와 b에 대해서는 이 식도 성립한다. 6ab 더하기 9이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럼 당장 뭔가 문자를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b의 값을 정하면서 가는 게 나으니까, 이때 b가 0이면, 여기서 b가 0이면 그럼 a 세제곱은 9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b가 0일 때는 a 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이와 같은 값이지, 일단 정수가 돼야 되니까, 이런 세제곱에서 9가 되는 정수가 없으니까 이런 값은 될 수가 없어서, 따라서 a는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a와 b는 만족하는 a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리고 b가 1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a 세제곱이 6a 더하기 9다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b가 1일 때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으니까 a에 3을 대입해주게 되면 27은 18 더하기 9 되겠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18 더하기 9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a와 b를 이것이 하나 이제 찾아지고, 또 b가 2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도 역시 a 세제곱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식이 그때는 a 세제곱은 b에 2를 대입해주면 12a 더하기 9 이 식에서 a에 3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안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럼 마이너스 27이고 마이너스 36 플러스 9하니까 마이너스 27 되니까 되네. 여기선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 따라서 a와 b로 가능한 값은 a가 3일 때 b가 1,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일 때 b가 2이니까, 따라서 fx는 a에 3을 대입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b가 1이니까 더하기 4x 이것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일 때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플러스 8x 이것이거나, 따라서 f1의 값은 1 대입해주면 3분의 1 더하기 7하니까 3분의 22 이렇게 되겠네. 또는 f1은 역시 1을 대입해주면 3분의 1 더하기 5가 되어서 3분의 16 이렇게 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문제 2의 2번, 실선체의 좌우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좌측면 0부터 2까지 해서는 이와 같이 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x의 값을 2를 줄일 때마다 앞에 2를 한 번씩 곱해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때 곡선 y는 fx와 이 직선, 그리고 x는 2026, x는 2027 이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제시문으로 주어진 것도 그렇고 이건 적분 계산을 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그 넓이를 우리가 구해주면 넓이 s는 이렇게, 그럼 그 s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때 2026부터 2027까지
fx하고 이 직선, 그러면 뺀 것의 절대값의 정분값, 그러니까 fx 빼기 2의 1012제곱의 x 빼기 2026 절대값 dx 이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써주면, 일단 이 범위가 우리는 지금 0과 2 사이에서 fx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0과 2 사이에 있는 구간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무래도 2026만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럼 이 곡선 전체가 왼쪽으로 2026만큼 이동이 되면서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로 바뀌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0부터 1까지, 그럼 그때 fx가 f의 x 더하기 2026이 될 테고, 빼기 2의 1012제곱에 이것은 x가 되고, 의 절대값과 같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 것이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식을 보면, 그러면 2를 뺄 때마다 2를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2를 가령 3번을 뺐다 그러면 2를 3번 곱하는 것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2를 1013번을 빼야 되고, 그럼 앞에 2의 1013제곱을 곱해주면 같은 값이 되겠다 해서 이 식을 우리는 0부터 1까지 2의 1013제곱의 fx라고 쓸 수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2의 1012제곱의 x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를 보면 아무래도 2의 1012제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침 2의 1012제곱이 보이고, 그럼 2의 1012제곱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2의 1012제곱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EFX. 그런데 0과 1 사이에서는 fx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EFX는 여기 1 곱한 2x 사인 파이 x가 될 테고, 거기에서 x를 뺀 것의 절대값을 우리가 적분 계산해주면 되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하다 싶으니까, 당장 절대값 때문에 그럼 이 값이 언제 양수인가 음수인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x로 묶이는데 x는 어차피 양수니까 됐고, 결국 2 사인 파이 x 빼기 1이 언제 0보다 큰가 작은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인 파이 x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고, 따라서 x가 6분의 1과 6분의 5라는 값이 이제 보이니까, 그 값을 기준으로 이 식이 좀 절대값의 안쪽에 있는 그 값의 부호가 바뀌니까 식을 우리가 절대값이 없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2의 101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적분값을 0부터 아무래도 6분의 1까지,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이 값이 음수가 되어서 이 절대값 안쪽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내주고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2x 사인 파이 x 빼기 x 이렇게. 그리고 6분의 1부터 6분의 5까지의 범위에서는 사인 값이 더 크니까 2분의 1보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되어서 절대값 안쪽이 양수가 되니까 그냥 절대값 기호를 없앨 거고, 2x 사인 파이 x 빼기 x dx. 그리고 6분의 5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는 다시 음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그리고 2x 사인 파이 x 빼기 x 이렇게. 그것에 합을 구한 다음에 2의 1012제곱을 곱해주면, 그럼 우리가 찾는 적분값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같은 정적분값을 계산할 테니까 이걸 다 매번 쓰기가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들고 하니까 부정적분을 우리가 따로 구해서 한꺼번에 적분 계산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라고 살짝 띄고, 우리는 지금 2x 사인 파이 x 빼기 x의 부정적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로 구해주면, 인테그랄 2x 사인 파이 x 빼기 x dx, 이것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항은 부분적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인 파이 x의 그 부정적분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 x,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2x 코사인 파이 x 이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빼기 빼기에서 더하기 인테그랄 파이분의 2x를 미분한 2 코사인 파이 x 이렇게 될 테고, 빼기 2분의 1 x제곱. 이것은 따라서 마이너스 파이분의 2x 코사인 파이 x, 이것의 부정적분이 역시 파이분의 사인 파이 x이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2 사인 파이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그 s의 값,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적분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부정적분을 구했기 때문에 각각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은가.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1까지 2x 사인 파이 x 빼기 x의 부정적분은, 정적분 값은 그럼 이 식에다가 6분의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뺄 텐데, 6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 되고, 마이너스 6파이분의 2, 그러니까 3파이분의 1.
마이너스 3파이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리고 6분의 1을 대입하니까 그럼 2분의 1이 되어서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이 되고, 역시 6분의 1을 대입하니까 그럼 마이너스 72분의 1 이와 같이, 그리고 0을 대입해주면 어차피 0이고 0이고 0이라서 됐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 값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6분의 1부터 6분의 5까지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 값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6분의 5를 대입해 주게 되면, 그러면 6분의 5면 3분의 마이너스 3파이분의 5가 일단 나오고, 그리고 코사인 6분의 5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3파이분의 5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6분의 5파이를 대입하니까 역시 그때도 2분의 1이고, 따라서 파이 제곱분의 1, 그리고 6분의 5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은 36분의 25에 1 곱한 마이너스 72분의 25, 거기에서 6분의 1을 대입하니까 그러니까 이 값을 뺄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3파이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리고 더하기 파이 제곱분의 1 빼기 72분의 1,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그럼 이 두 번째 항이 나올 테고, 이 값은 6파이분의 5와 6파이분의 1을 더해서 6파이분의 6이 되겠네. 그래서 6파이분의 6인 파이분의 루트 3이 일단 나오고, 여기에서 그리고 그 파이 제곱분의 1은 지워지고 있고, 마이너스 72분의 25 플러스 7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72분의 24가 되고, 이와 같이.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린 또 이각 6분의 5부터 1까지도 적분 계산해 줘야 되니까 6분의 5부터 1까지도 역시 2x 사인 파이 x 빼기 x의 그 정적분 값은 1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파이분의 2인 파이분의 2가 나오고, 1을 대입하니까 0이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일단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6분의 5를 대입한 이 값을 빼야 되니까 빼기 3파이분의 5 곱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파이 제곱분의 1 빼기 72분의 25, 이 값을 빼주면 그러면 6분의 5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이분의 2 빼기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6파이분의 5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플러스 72분의 25, 여기까지 그 세 개의 필요한 정적분 값을 구했고, 따라서 우리는 이제 각각으로 넓이 S를 구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계산해주면, 따라서 넓이 S는 2의 1012제곱 2의 1012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이 값에 마이너스 5를 붙인, 그러면 6파이분의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 플러스 7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이가,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 더해주면 플러스 파이분의 루트 3 마이너스 72분의 24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이 값을 여기서 역시 빼주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2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6파이분의 5 루트 3 플러스 파이 제곱분의 1 마이너스 72분의 25,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은 2의 1012제곱 곱하기 일단 숫자를 보게 되면 7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72분의 24 마이너스 72분의 25 하게 되면 마이너스 72분의 48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2분의 1 빼기 3분의 2,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 제곱분의 1은 지금 지워지고 있고, 파이분의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있고, 그리고 파이분의 나머지 루트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써주고, 현재 우리는 이거 계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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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산했고 2분의 1도 계산했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6파이분의 루트 3이 있고 6파이분의 5 루트 3이니까 6파이분의 6 루트 3인 파이분의 루트 3에다가 파이분의 루트 3을 더해준 파이분의 2 루트 3, 여기까지 우리가 각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것을 이런 형태로 쓰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쓰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P와 Q와 R의 값을 우리는 적당히 구한 상태가 되었다. P는 그러므로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Q는 마이너스 2이고 R의 값은 2이다 라고, 그렇게 그 세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문제 3번 음함수 미분법 그리고 극대에 대한 얘기를 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 문제 3의 1번 이 음함수 표현으로 만들어진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때 a의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당장 우리는 그 y 프라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분해야 되니까
그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 3.1번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럼 x분의 1이 나오고 그리고 y분의 1과 dx dy가 곱해지고 더하기 5 빼기 x 빼기 y분의 1에다가 이것을 미분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x dy 이 값이 되는데 그 값이 0을 미분한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거고 이 식에서 x가 a일 때 이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그때 y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x가 a일 때 y를 b라 하면 그러면 그때 dx dy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그럼 여기 대입해서 따라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5 빼기 a 빼기 b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0은 0 이런 식이 나오고 따라서 이 값은 0이니까 지워지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0이다. 따라서 a와 b가 같다. 그러니까 b는 a이다 라고 그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때 a와 b는 저 등식을 만족하는 x하고 y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래 식에 x를 a 그리고 y에 b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로그 a 더하기 b가 a이기 때문에 y에도 a를 대입해야 되겠네. 그럼 로그 a 더하기 로그 a 더하기 로그의 5 빼기 2a 이 값이 0이다. 이 식이 나오고 따라서 a제곱의 5 빼기 2a 그 값이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a제곱의 5 빼기 2a 이 값이 1이다. 2a 세제곱 빼기 5a제곱 더하기 1이 0이다. 이와 같은 a에 대한 3차원식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살짝 풀어주기 위해서 대입해 줄 수 있는 수가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4분의 5 더하기 1에서 0이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살짝 생각해서 2, 마이너스 5, 0, 1 2분의 1 그럼 2,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a 빼기 2분의 1과 이 값의 곱이라 그러니까 2a 빼기 1과 따라서 2a 빼기 1과 그리고 a제곱 빼기 2a 빼기 1 a제곱 빼기 2a 빼기 1은 0 따라서 a는 2분의 1이거나 또는 a는 이방정식의 두 개의 이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 값인데 그런데 a가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따라서 a는 0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a는 0과 2분의 5 사이에 있는 수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1 빼기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서 안되고 2분의 1은 가능하고 1 더하기 루트 2도 2.4 그러니까 2분의 5보다 작은 값이라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1 또는 a는 1 더하기 루트 2이다 라고 대답을 해내겠다. 3의 2번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8까지 이 구간에서 이 함수 fx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최대 최소는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양 끝값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극대값이 있으면 그럼 극대값과 양 끝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그리고 극소값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최소다.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해서 일단 양 끝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에서의 함수값 fx를 구할 것이고 3의 2번 일단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먼저 계산할 거고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이 값이 0이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라 1 나오고 또 f 2분의 파이도 우리는 따져볼 거고 f 2분의 파이 역시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0이고 1이고 1이어서 역시 1이다 이것이며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여기에서 의 최대값을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니까 극대값을 알아야 되고 극대값을 구하기 위해 구하면 이렇게 그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범위에서 f'x를 구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여기에서 f'x를 구해주면 f'x가 이게 sin 제곱 x 더하기 2 sin x 코사인 x라서 미분하게 되면 2 sin x 코사인 x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x 빼기 2 사인 제곱 x 여같이 될 테니까 이 값이 언제 그 값을 갖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언제 0이 되는가 걸 우리가 따져내야 되고 살짝 정리를 그런데 해주게 되면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서 탄젠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러면 이 값이 탄젠트 제곱 x가 되고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 탄젠트 x 이 값이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식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 값이 0이다를 풀어서
그러면 이 범위에서 코사인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탄젠트 제곱 빼기 탄젠트 빼기 1이 0이다를 풀면 탄젠트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5 이와 같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 2차식은 f'x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의 이 부분이 탄젠트 x 빼기 2분의 1 빼기 루트 1 더하기 루트 5, 그리고 탄젠트 x 빼기 2분의 1 빼기 루트 5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이 탄젠트 값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되는 값이거나 탄젠트 값이 2분의 1 빼기 루트 5가 되는 값인데, 특히 탄젠트 값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되는 x의 값을 알파 그리고 베타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 탄젠트 베타가 2분의 1 빼기 루트 5, 그리고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더 작은 값에 더 작은 값이 대응하고, 그리고 2분의 파이 라 할 때, 그때 fx의 증감표가 증감표를 제시해주면, 그러면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기 x, f'x, f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리고 베타, 그리고 알파, 그리고 2분의 파이. 이 상황에서 알파 베타에서 미분계수가 지금 0이니까 0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값은 음수가 될 테니까 거기에 음수가 곱해져서 양수가 되고, 부호가 바뀌어서 이와 같이 부호가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이 fx는 알파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우리는 지금 극대값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베타는 필요 없고, 따라서 fx는 x가 알파일 때에서 극대값 f알파를 갖는데, 이때 그 f알파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양끝값에 해당하는 그 1과 그 f알파 중에서 크거나 같은 값이 최대값이 될 것이니까, 그 f알파를 이때 우리가 계산해서 그 최대값을 마저 얘기를 해주면, 이때 f알파는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다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f알파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f알파 알파를 대입해주게 되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와 같이 되고, 그런데 살짝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를 지금 1, 4분의 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 삼각형을 적당히 이용해서 값을 따져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때 사인 제곱 알파는 이 값의 제곱분의 이 값의 제곱, 그러니까 이 값의 제곱이 이 길이가 피타고라스로 루트에 4 더하기 6 더하기 루트 5, 10 더하기 루트 5니까 그 값의 제곱 10 더하기 2 루트 5분의 1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그리고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사인이 이 값, 코사인이 이 값인데 곱해주면 분모가 역시 이 값의 제곱이 되니까 10 더하기 2 루트 5분의 2 곱하기 사인 할 때 1 더하기 루트 5가 곱해지고, 코사인 할 때 2가 곱해지고, 따라서 10 더하기 2 루트 5분의로 통분이 되고, 1 더하기 루트 5로 묶어지면, 이렇게 묶이면 1 더하기 루트 5에 4가 더해져서 5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값이 분모가 2로 묶었을 때 5 더하기 루트 5니까 통째로 약분이 되어서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이때 극대값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인데, 이 2분의 1 더하기 루트 5가 1보다 큰 값이니까 f알파가 여기서 1보다 크고, 이 값이 f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거니까 이므로 따라서 fx의 최대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겠다. fx의 최대값은 2분의 1 더하기 루트 5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다. 문제 4번 일단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4의 1번 이와 같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4의 1번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고, 그리고 변 EF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그때 선분 AM 위에 점 P가 있고, 그때 P를 향해서 AP 벡터를 우리가 만들 거고, 그리고 BC 위에 있는 점 Q에 대해서 EQ 벡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AP 더하기 EQ 벡터의 합벡터의 크기의 최소 최대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정육각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좌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다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을 많이 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보다 이 논술에서는 벡터에 대한 문제는 성분으로 가는 것이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성분, 그러니까 좌표를 보겠다. 그러니까 A, B, C, D, E, F의 좌표를 적당히 나타내서 AP 벡터 그리고 EQ 벡터의 성분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서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내면 그럼 각 꼭지점을 먼저 좌표로 나타내야 되니까 각 꼭지점을 좌표로 나타내면 그럼 당장 이 점을 원점으로 놓고 이렇게 x축 나와서 그럼 이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2이고 2이니까 그리고 이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이 높이가 루트 3이라서 그 길이들을 생각을 하면 좌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A의 좌표를 나는 0, 0이라 놓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그럼 B는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C는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D는 4와 0 그리고 E의 좌표는 3과 루트 3 그리고 F를 나타낼 때는 1과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M이기 때문에 M은 F하고 E의 중점이고 그럼 당연히 2와 루트 3 이렇게 되고 이때 AP 벡터를 AM 벡터의 실수배라고 부를 건데 그것이 이 성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값을 곱해서 가령 S라는 곱해서 SAM이라고 나타낼 텐데 그때 S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조건을 우리가 줄 거고 그런데 AM 벡터가 M에서 A를 뺀 그러니까 2하고 루트 3 이것이 이 벡터의 성분이고 거기에 S를 곱한 2S 그리고 루트 3S 이와 같이 AP 벡터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 여기서 S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EQ 벡터 역시 EQ는 지금 이 성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EC까지 간 다음에 C에서 B를 향해서 T배만큼 가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EQ는 EC 더하기 T배의 CB 벡터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역시 T는 뭐 0부터 1까지 그것이 가능하니까 T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고 있대. 그때 이 C 벡터가 C에서 1을 빼주면 C에서 1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0하고 마이너스 2루트 3 0 마이너스 2루트 3 그리고 T배의 CB 벡터 CB 벡터 하면은 마이너스 2와 0 B에서 C를 뺀 마이너스 2와 0 이렇게 되고 따라서 X 성분이 마이너스 2T 그리고 Y 성분이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T는 역시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이렇게 우리가 AP하고 EQ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AP 더하기 EQ 벡터 따라서 AP 더하기 EQ 벡터의 성분이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것이니까 2S 빼기 2T 그리고 루트 3S 빼기 2루트 3 이와 같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AP 더하기 EQ의 크기의 제곱은 그것은 각각의 제곱의 합이니까 그러면 4 곱하기 S 빼기 T의 제곱 루트 3이 묶여져서 제곱이 되니까 3 곱하기 S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이 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그럼 최대 최소를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양이 최대가 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값은 S가 0일 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인데 이 S 빼기 2가 최대가 될 때 그 절대값이 S가 0일 때 최대가 되고 그리고 S가 0일 때 그리고 이 값은 T가 1이라고 한다면 S 빼기 T의 최대값이 어차피 1이니까 S가 0일 때 T가 1이면 그럼 그때 이 값도 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최대가 되는 S하고 T는 0과 1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S가 0이고 T가 1일 때 그때 AP 더하기 EQ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최대값을 갖고 그 최대값이 S가 0이면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에다가 이 값이 1이고 그때 4를 더해서 16을 갖고 그리고 최소는 이 값이 각각이 다 최소가 되면 되니까 S가 1일 때 최소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T도 1이어서 이 값이 0일 때 최소가 되니까 S가 1이고 T가 1일 때
그때 이 역시 그 크기의 제곱은 AP 더하기 EQ, 크기의 제곱은 최소값을 갖는다. 더구나 그 최소값은 이 값이 그때 3이 되고 이 값이 0이니까 최소값 3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그 벡터의 크기는 그 크기의 제곱이 최대 16이고 최소가 3이니까 따라서 AP 더하기 EQ, 이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은 4이고 최소값은 루트 3이다. 그러므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4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문제 4의 2번 지금 이 그림에서 y는 x제곱이 있고 점 p, 좌표가 t와 t제곱인 점 p가 주어져 있고 점 p에 접하면서 중심이 y축에 있는 원, 그리고 점 p에 접하면서 동시에 x축에도 접하는 원 C1과 C2를 주고 있는데 이 두 원 C1과 C2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때 이 넓이가 얼마인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중심을 적당히 찍을 거고 5, 1, 5, 2 이렇게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선의 발을 적당히 내려서 이 점의 좌표를 뭐 Q 정도 이렇게 한다면,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이 사다리 꼴의 넓이에서 이 부채꼴의 넓이 두 개를 빼주면 그럼 우리가 찾는 영역의 넓이가 나오겠다. 그런데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5,1하고 5,2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당장 이 점 P에서 y는 x제곱에 그은 접선과 5,1, 5,1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수직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적당히 세워서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생각해서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5,1의 좌표를 구해주고, 그리고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5,2의 좌표를 구해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먼저 5,1, 5,2의 좌표를 몰아놓고 그 5,1의 좌표를 0A 뭐 이렇게, 그리고 5,2의 좌표를 B와 C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 당장 이 점 P를 지나고 y는 x제곱에 접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가 2t니까 따라서 5,1, 5,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5,1, 5,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t분의 1의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이와 같이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t분의 1의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t제곱 이와 같이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직선의 y절편이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이고 그것이 바로 a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5, 1의 좌표를 0과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테고, 그리고 5, 2하고 5, 2를 연결한 이 선분 5, 1, 5, 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이 p이니까 그 점의 좌표가 t제곱이고 그것을 생각을 하면 따라서 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인 t는 2대 1로 내분하면 2 더하기 1 3분의 2b가 될 테니까 따라서 점 5, 2의 x좌표는 2분의 3t이고 b는 2분의 3t. 그리고 5, 2의 y좌표인 c에 대해서도 역시 그 y좌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y좌표가 t제곱인데 그 값이 3분의 2c 더하기 a, 그러니까 a 더하기 2c 이렇게 되고, 그런데 a가 2분의 1 더하기 t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2분의 1 더하기 t제곱 더하기 2c 이 식을 풀어주면 점 5, 2의 y좌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따라서 3t제곱에서 t제곱을 빼주면 2t제곱 빼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c는 t제곱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5, 2의 좌표도 구해냈다. 점 5, 2의 좌표는 x좌표가 2분의 3t이고 y좌표가 t제곱 빼기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2대 1로 내분한다를 썼을 뿐이지 그 원이 이 x축과 접한다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접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5, 2의 y좌표인 이 길이가 바로 그 길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에서 우리는 또 t에 대한 식을 세운다면 이때 5, 2의 y좌표에 해당하는 t제곱 빼기 4분의 1 이 값이 5, 2하고 점 p를 연결한 그 선분의 길이 p, 5, 2의 길이, 그 길이가 루트의 t제곱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러면은 2분의 3t에서 t를 뺀 2분의 1t, 그러니까 4분의 1 t제곱, 그리고 이 값에서 t제곱을 뺀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t 4제곱 빼기 2분의 1 t제곱 더하기 16분의 1이 4분의 1 t제곱 더하기 16분의 1 이와 같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서 t가 결정이 되네. 따라서 16분의 1 지우고 넘겨주면 t 4제곱이 4분의 3 t제곱, t는 0이 아니니까 따라서 t제곱이 4분의 3, 그러므로 t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t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좌표가 다 나오는 상황이네. 따라서
점 51의 좌표는 t의 2분의 3을 대입해주게 되면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2분의 3의 제곱이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인 4분의 5. 이와 같이 51이 좌표고 52의 좌표도 역시 t의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주게 되면 4분의 3 루트 3. y좌표는 제곱에서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에서 4분의 1 뺀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51과 52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각도 우리가 적당히 봐야 되니까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 51, 52 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인데 t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에서 t의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각이 30도라는 얘기이고 따라서 이 각이 60도 이렇게 되겠네. 그러므로 각 5, 51, 52 5, 51, 52 이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쪽 각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이쪽 각은 더하면 파이니까 각 Q, 52, 51 Q, 52, 51 이 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넓이를 구할 준비를 다 마친 거니까 따라서 4가 따리꼴 그 사각형 5, 51, 52Q 5, 51, 52Q 그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의 길이가 4분의 5 그리고 윗변의 길이가 2분의 1 그리고 높이가 4분의 3 루트 3 이것이고, 그리고 C1에 있는 부채꼴 두 부채꼴의 넓이 각각 이 하나가 2분의 1 R제곱. 그 반지름이 반지름도 구해놔야 되는데, 근데 반지름은 지금 t가 2분의 루트 3이고 따라서 이 길이가 t의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주게 되면 4분의 3 빼기 4분의 1인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이 길이의 제곱이 이 길이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것이 바로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 길이는 1.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히 먼저 좀 어디에 적어 놔주고 이 정도에 따라서 51의 반지름은 그 길이가 1이고, 그리고 52의 반지름의 길이는 길이가 2분의 1인 길이를 갖고, 이 정도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따라서 이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그러니까 1의 제곱 그리고 3분의 파이 따라서 6분의 파이다 라고 하나가 잡히고, 또 두 번째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파이 따라서 12분의 파이 이렇게 잡히니까 그러므로 그 우리가 찾는 그 영역의 넓이는 그 사다리꼴의 넓이 이 값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더하기 4분의 2 4분의 7 그러면 8분의 7 곱하기 4분의 3 루트 3 그럼 8분의 7 곱하기 4분의 3 루트 3 하게 되면은 그러면 32분의 21 루트 3 32분의 21 루트 3에서 6분의 파이를 빼고 그리고 12분의 파이를 빼준 따라서 32분의 21 루트 3에서 이 값이 12분의 3 파이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4분의 파이를 빼준 값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일단은 틀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답지를 내기 위해서 적당히 말을 여기다 이제 넣어준다면 그 두 원의 중심 지금 5일과 5일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두 원의 중심 두 원 C1과 C2의 중심을 이렇게 라 하면 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때 이 두 직선 5일 5이의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t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잡아주면 점 P에서 y는 x제곱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2t이므로 라고 하는 말을 잡아주고,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다. 따라서 5일의 좌표는 이렇고, 그리고 그때 3분 5일 5일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P이므로 이 정도.
따라서 내분 공식에 의해서 우리는 B하고 C를 잡아서 점 OE의 좌표를 잡았다. 그리고 이때 원 CE가 X축에 접하므로 원 CE가 X축에 접함으로 라고 하는 말도 좀 적어주고, 그럼 이제 이 식이 뜻하는 바가 잡혔고, 그래서 5일 5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고, 그리고 5일의 반지름과 5일의 반지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더 이상 덧붙일 만 없고, 이때 또한 하면서 직선 5일 5의 기울기가 이것이므로 에서 따라서 이 각의 크기가 각각 이렇다라고 하는 올바른 결론을 내주고, 그러므로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렇다. 사다리꼴 이때 이렇게 그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렇고 두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영역의 넓이는 이렇다라고 써주게 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을 먼저 이렇게 좀 잡아주고, 이렇게 긴 풀이의 문제를 풀 때는 그 다음에 적당히 공간을 두고 식을 좀 잡아주고 나중에 문장을 이와 같이 써주면, 그러면 시간을 크게 쓰지 않고도 답안을 적당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